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나토 간의 협력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자랑 세계 최고의 국산 전차 K2 전차가 아쉽게 수주에 실패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의 신형 3.5세대 전차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3년 뒤인 2026년부터 첫 도입 물량 7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58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K2 사면 바로 이번 분기부터 발송해줄 수 있는데 역시 후방이라 그런지 안보 상황이 긴급하지는 않다고 여긴 듯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는데요. 수년간 진행된 현지 성능 평가에서 K2 전차의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위해 업체와 정부, 군이 합심하여 현지 동계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 입찰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험 평가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한국 전차가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판단되며 정부 또한 방산 수출 시장 개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죠. 현지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면서 여러 매체와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K2 전차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썰이 돌긴 했지만 사실 노르웨이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기에 소문에 대한 진위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도 국방부가 그냥 아쉬워서 저러나 보다, 레오파드 그것도 신형을 한국이 어떻게 이겨, 애초에 기술도 독일에서 가져오지 않았나, 저기요 노르웨이는 아무 말 안 했는디요, 말할 거면 노르웨이 피셜이라도 들고 와라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디 노르웨이 연어가게 사장님 피셜이 아닌 노르웨이 참모총장 공식 발언을 통해서 K2 표전차의 우수성이 증명되었는데요. 심지어 이 참모총장은 줄기차게 전차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인물인지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10일 노르웨이 매체 디엔과 크리스토퍼센 참모총장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 참모총장은 독일 표범이 아닌 한국 표범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디엔이 이전에 쓴 기사처럼 초기 라운드에서 국방부는 가격과 배송에 강점을 지닌 한국 전차 K2 블랙팬서의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했다. DNA 조사에 따르면 독일과의 관계 및 협력을 위해 레오파르트 2A7이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독일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정부는 요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9일 한국에 방한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는 빙빙 돌리지 않고 정확히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차이가 아니라 나토 동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일과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떠한 협력을 맺고 있길래 무기의 성능과 가격, 납기는 둘째치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했던 것일까요? 바로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 관계가 분명히 강화되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러시아 가스의 독일 공급량이 20% 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대독일 최대 가스 공급국으로 부상한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아니 잠깐,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으로 석유만 많았던 것 아니었나? 네, 아니었어요. 노르웨이 북해 앞바다에는 기름만큼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도 보유하고 있고 그 해저 지면에는 히토리움, 마그네슘, 구리 등 희귀강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는 배 아픈 사실. 미국이 지구반장이라면 노르웨이는 지구반 엄친아랄까. 노르웨이는 올해만 천연가스 생산을 약 1220억 입방미터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1년 러우 전쟁 전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1550억 입방미터 규모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독일이 노르웨이산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사주고 있으니 K2 전차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어도 막상 도입하기에는 독일 눈치가 너무 보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친독계 장교 텃밭인 노르웨이에서 K2를 수주했다. 그야말로 독일산 전차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으니 독일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체면 한번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저나 1965년 북해 인근 국가들이 모여 엉겹결에 맺은 대륙붕 분할 협정이 이토록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으로 운용되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자산 총 1.3조 달러, 1,600조 원으로 세계 1위 규모인데 그 유명한 UA 국부 펀드의 약 2배입니다. 노르웨이 복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비스는 이 정부연금 기금에서 모두 충당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대 수혜자 반열에 오른 노르웨이, 넘쳐나는 예산에 감옥이 우리 집보다 낫다는 슬픈 사실은 일단 둘째치고
그럼 한국 방사는 앞으로도 계속 손 놓고 있어야 하냐라는 질문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K무기의 성능이나 납기 능력, 가성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장점이지만 그 자체 하나로는 수출 계약을 따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원부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한국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에너지엔 에너지, 바로 에너지 기술입니다. 최근 전쟁을 통해 에너지 역시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라는 걸 세계는 똑똑히 보았죠. 이에 지난해 한국 정부는 에너지와 방산을 하나의 수출 패키지로 통합시켰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중동 국가 등의 원전과 방산은 한 세트로 묶여 수출이 진행 중이죠. 한국산 무기를 약 30조 원어치 사들인 폴란드는 지난 2월 3일 한수원 실무진들과 만나 폴란드 신규 원전 30조 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야체크 폴란드 부총리는 지난해 MOU LOI 체결 후 한 폴란드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퐁트누프 사업에 대한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묻자 100%라고 답한 만큼 사실상 수주가 거의 확정시된 상황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과 방산 패키지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최근 덴마크 자주포 교체 사업에서 패한 한화의 새로운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 9일 루마니아 정부와 여러 무기체계 도입과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루마니아 매체 디펜사 루마니아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와 K239 천무를 구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화의 손재일 사장은 아주 특별한 요청을 받았는데요. 바로 태양광 에너지 모듈 투자에 관한 루마니아 하원 의장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치올라쿠 하원 의장은 차기 총리로 내정된 유력 정치인으로 그는 한국 기업이 루마니아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준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제공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한화는 루마니아와 방산과 더불어 태양광으로 협력을 확대하려 모색하고 있죠. 또한 북유럽에서 최초로 진행된 K9 유저 클럽에서는 독특한 장면도 폭착되었는데요. 바로 K9 운용국도 아니고 유럽 국가도 아닌 캐나다가 이 자리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1년 전 캐나다의 K9 수입 요청이 단지 썰로만 그쳤기 때문에 다소 의아한 참석이었는데 이는 하나그룹과 캐나다의 협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국토를 지닌 나라로 광활한 토지 면적의 장점을 활용해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태양광 산업에서 한국 한화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북미 주거용 모듈 시장에서 24.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북미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화의 모듈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 캐나다 솔라는 북미 사업 파트너로 한화를 택했는데요. 사실 태양광 산업하면 워낙 한국에서 자연 파괴와 온갖 비리로 난리를 쳐놔서 국내 인식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 돈이 됩니까? 네, 아주 됩니다. 한화하면 남조선 폭파 집단 출신답게 제일 먼저 화약과 방산이 떠오르죠. 여태껏 부동의 매출 1위 분야 역시 화약 방산 분야였는데요. 그런데 작년 그룹 매출 분야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방산을 제압한 한화의 차세대 사업은 야구가 아닌 태양광 산업이었습니다. 한화가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12년 만에 이룬 성과로 태양광이 한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화약 분야를 추월했죠. 한화의 태양광 기술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요. 라이벌인 중국 역시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자국 기업들을 양산하는 터라 그 기세가 매서운데 한편으론 라이벌이 중국이라는 것이 참 다행인 상황입니다. 물론 세계 1위 론지솔라를 포함하여 중국의 주요 6대 태양광 기업이 한국 하나큐쉘과 캐나다의 캐나디안 솔라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를 제외하고 상위 랭킹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반전을 넘어 대박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통과되면서 세계 최대 수요국인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모듈 수입이 일체 중단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일 미국 상무부에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우리는 중국산 모듈 안 받겠다 하니 세계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산을 동남아산으로 둔갑하여 우회 수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서 하나큐셀만 중국산 모듈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조사 결과 BYD 홍콩, 캐나다 솔라, 트리나, 기나솔라 등 다수의 태양광 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동남아를 통해 우회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 중단 조치가 떨어졌죠. 또한 작년 6월에는 하나큐쉘이 세계 1위 중국 기업 론지솔라를 상대로 태양광 특허 분쟁에서 승리를 따내며 중국 론지솔라의 유럽 11개국 판매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에너지 산업이 안보와 귀결되면서 직접적 안보인 방산과 간접적 안보인 태양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거머쥔 한화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들처럼 자원이 많은 것도 석유가 나오는 것도 땅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자원인 사람, 한국인이 있습니다. 20년 전 독일의 기술을 참고하여 개발된 K2 흑표전차가 이제 원주국인 전차 강국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르트 2A7의 성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한국인이 가진 불굴의 정신과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국가였던 한국이 첨단 기술 주도형 경제로 전환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과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인간이라는 자원에 대한 놀라운 스토리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